퇴직 후에 그 취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 다 이제 큰 좌절을 지금 이제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지금 이제 가로막는 큰 장벽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하고 사실 좀 맞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 이제 그 일자리 세개당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10명이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 경제가 불경기일 때는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 자리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퇴직자가 새로운 자리를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이제 제 지인이 그 뭐 서울 인근에서 이제 글램핑장을 크게 운영을 하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제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뭐 한 15년 동안 이렇게 15년 전부터 이제 글램핑장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지금 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퇴직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도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있는 독특한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뭐 설명을 드렸는데, 독특한 이제 서열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위계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사가 되고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이 부하가 되는 이런 서열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자리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거꾸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직장 상사도 여러분을 대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고, 이제 여러분도 상사를 대하기가 이제 별로 이제 뭐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 경우를 지금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부족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뭐 살도 찌고, 그 다음 운동 부족이라서, 그러면 내가 이제 운동 겸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침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2시간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지금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진열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도 한 2시간 움직이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뭐 자기가 나이도 어린데 자기 밑에서 일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나 괜찮다고 그렇게 지금 했더니 자기가 이제 마음 편하게 뭐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채용 여부를 이제 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해서 꼭 나중에 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집에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고 그렇게 뭐 거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사람이 이제 채용돼서 이제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채용됐는가 싶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지금 보니까 똑같은 공고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용은 안 됐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30대인 제가 뭐 이제 집어도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아침에 뭐 지시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못했을 때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 잔소리 하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결국은 뭐 채용을 지금 이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자기가 좀 뭐 지게차든가 아니면 뭐 중장비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장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지게차를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건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자기가 이제 돈 내고 뭐 학원 가서 배우기만 하면 뭐 학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니까 이제 배우긴 하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원에 전화를 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는 나이가 이제 50살이 지나가면 채용을 잘 안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결국은 초보자로 이제 하게 되면 그보다 어린 사람이 뭐 일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정신 차리라고 이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사람을 지금 뽑지 않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지금 그 채용했을 때 사실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확신을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위험을 지금 회피하지 못해갖고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지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갖고 정말 그 건설 현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인재다. 이렇게 되면 뭐 채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라고 하면 굳이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 회사도 만약에 이제 뭐 한 6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채용하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리스크를 지금 지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채용을 지금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생산직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생산직에서는 특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간 근무를 지금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라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는 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지금 그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채용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편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이 많은 퇴직자에 대한 편견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퇴직자는 어떤 지식이나 그 기술이 구식일 거라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른 뭐 IT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작업 어떤 그 기술이라는 지식의 변화가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자영업을 지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텐데 기술 변화라든가 그 트렌드 변화를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뭐 그냥 음식을 깔끔하게 지금 맛만 좋게 해갖고는 그 경쟁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음식점은 대부분 다 기본적인 그 음식 수준은 밑에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색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지금 잘 찍어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경쟁 요소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래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갈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은 기술이나 이런 경험이 구식일 거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 떨쳐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보다 일을 잘 못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그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하셔야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의 어떤 그 건강 문제도 분명히 지금 재취업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지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퇴직을 지금 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재취업을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몇 년 전부터 건강 관리는 분명히 지금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이 이제 그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이제 면접을 보시더라도 나는 건강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걸 충분히 어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 혹은 이제 역량 부족이 분명히 지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금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전 근무한 부서의 이제 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 부서의 부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쓰신 이제 이력서를 지금 이제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력서를 인사부서 장으로서 한번 평가를 지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은 그 이력서가 고용 24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력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취업할 가능성이 지금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던 그 역량, 그 다음에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역량으로 지금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력서에는 분명히 지금 인사부장으로서 이력서가 적혀 있겠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인사부장으로 뽑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장의 지금 이력서가 사실은 오버스펙이고, 그 다음에 인사부 대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부장의 어떤 직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을 지금 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뽑는 회사에서는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지 재취업의 어떤 장애를 지금 그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그 서류를 낼 건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한 역량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 하신 다음에 아마 이력서를 내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취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떤 그 평가를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회사에 전화를 지금 해서 혹시 내가 지금 왜 떨어진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이제 다른 회사를 지금 가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이유를 지금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스펙이 너무 지금 과하다. 이렇게 이제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해줄 테니까 그런 걸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보셔야 될 게, 사람을 뽑는다고 구인 광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력자 우대라고 지금 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게 되면 한번 이제 무료로라도,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제 인턴 비슷하게 한번 업무를 지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몇 달만이라도 그 업무를 지금 경험해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내가 이런 업무를 지금 경험해 봤다. 이렇게 지금 이력서에 이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게 되면 훨씬 더 채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생각을 하시게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뽑을 때 아마 능력이 지금 비슷하게 되면 누가 지금 누구하고 근무할 때 내가 지금 가장 편하게 일을 지금 시킬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채용하는 그 부서장은 아마 고민을 지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나는 어린 상사하고도 이렇게 잘 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이력서를 쓰실 때 좀 어필을 지금 하시게 되면 아마 나이에 대한 그런 편견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을 지금 할 때는 여러분들 나이가 분명히 지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될 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나이를 지금 뛰어넘을 만한 그런 업무 역량이 있다. 업무 경험이 있다. 이 경험도 지금 내가 구닥다리가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지식이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시게 되면 훨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도 이제 재취업을 지금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창업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20년, 30년 지금 하신 분도
창업을 지금 해갖고 이제 계속 사업을 지금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1년, 2년 배운 그런 어떤 실력으로 지금 20년, 30년 한 분들의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은 창업에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여러분들 창업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